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작년에 약 30년간 다니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직한 A씨의 사례입니다. 퇴직 후에 그동안 자주 다니지 못했던 해외여행도 마음먹고 여기저기 몇 번 다녀오고 집에서 편한 마음으로 TV도 보고 책도 보고 뒹굴면서 편히 지내다 보니까 몇 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으면 부담 없이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았으나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결국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찾아보았는데 이마저도 찾지 못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나무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곧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직장 일에만 열심히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모범 직장인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더 심하게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잘 배워야 하지만 노는 것, 취미 생활도 잘 배워야 잘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경제적 준비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취미생활, 건강관리, 가족관계 재정립, 이웃과 주변의 교우관계 재정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준비하고 적응해야 될 일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나 자신이 무척이나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여러가지 준비할 내용 중에 은퇴한 시니어님들이 돈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이 가장 선호되는 취미 생활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니어님들이 취미 생활을 선택하실 때는 가능하면 첫째, 본인 여건에 자연스럽게 적응되는 범위 내에서, 두 번째,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근처에서 찾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주변에서 많이 선호되는 취미생활 10가지를 골라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중에서 뭐가 좋고 뭐가 안 좋다는 평가보다는 나의 여건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파크 골프입니다. 파크 골프는 일반 골프를 보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재편성한 스포츠로서 도심의 공원 또는 유휴부지에 조성하여 남녀노소, 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등산, 조깅 등 여러가지 운동을 하고 싶은데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누구에게나 추천드릴 수 있는 운동 종목입니다. 파크 골프는 신체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고 다른 운동과는 다르게 배우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파크 골프의 특성,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배우기가 쉽다. 둘째, 클럽 한 개만 사용하므로 공을 치기가 쉽다. 셋째, 비용이 적게 든다. 넷째, 운동이 많이 된다. 다섯 번째, 자연과 가까이 하며 잔디 위를 걷게 된다. 여섯 번째, 신체 무리가 안 간다. 일곱 번째, 도시 주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다. 여덟 번째, 3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다. 아홉 번째, 일반 골프와 기대 효과가 동일하다. 이런 점들이 장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산입니다. 등산은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남녀 모두가 가장 선호하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산의 장점으로는 척추, 심장 강화, 면역력 증가, 스트레스 해소, 하체 근육의 발달 등이 있고 특히 시니어님들의 우울증 예방에도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등산은 하산을 하는 과정에서 무릎 관절이 체중과 편항의 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고 연골 손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점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걷기, 러닝, 등산과 함께 좋은 취미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강변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리면서 주변의 자연 경관과 함께 어우러질 수도 있고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동네 근처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도로 노면이 불규칙한 등 도로 조건이 좋지 않은 곳을 다닐 때는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헬멧 등 안전장구를 충분히 갖추고서 자전거 타기를 하셔야 되고 주행 중 안전관리에 많은 신경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산책하기, 걷기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취미는 바로 산책하기, 걷기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 가볍게 산책을 하다 보면 기분 전환도 되고 다이어트, 스트레스 해소 등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되어서 새로운 발상, 아이디어, 하고 싶은 것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같이 산책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래 부르기입니다.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하고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입으로 감성적인 분위기가 살아나기도 하고 칼로리도 소모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변 복지관의 노래 강습 과정에 나가실 수도 있고 집 근처 노래방에서 가볍게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악기 연주입니다. 악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퇴직 후에 기타, 색소폰 연주를 배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악기 한 가지씩을 배워보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배워서 지역 동아리 연주단에 가입하여 멋지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곱 번째, 식물 기르기입니다. 식물 기르기는 관상용이든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식물이든 모두 상관이 없습니다. 베란다, 옥상 또는 주변의 텃밭을 활용하여서 고추, 상추 등 쉬운 작물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재배하는 보람과 직접 수확한 고추, 상추로 반찬을 해먹는 기쁨도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요리하기입니다. 요리하기는 남녀노소 모두 구분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입니다.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요리를 취미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식재료를 준비해서 레시피대로 따라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리 학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인터넷 영상,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쉽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진 찍기입니다. 사진 찍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입니다. 산책, 등산, 걷기 운동을 하는 동안에 카메라를 가져가서 풍경, 색다른 광경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걸으면서 운동도 될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는다는 목적의식이 있어서 피로하지 않고 장시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찍은 사진을 SNS, 블로그 등에 올려서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즐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열 번째, 전통시장 탐방입니다. 전통시장 탐방은 60대 이상의 시니어님들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취미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5일장을 다니면서 어린 시절의 정취도 느끼고 각 지역의 먹거리도 경험하고 또한 장터 마당을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양의 운동도 됩니다. 요즘에는 여성 시니어님들이 친구 3명 내지 4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전통시장 탐방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시니어님들이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 10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취미생활 이외에도 각 지자체인 시, 군, 구청
또는 지역복지관에서도 교양 강좌, 취미생활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은퇴한 시니어님들의 취미생활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